자, 이번 강좌는 다항식의 정의, 그리고 그 연산, 그 중에서도 덧셈과 뺄셈에 관한 연산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돌이켜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숫자 위주의 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산수에 가깝게 공부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현상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숫자만을 가지고 표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숫자를 표현할 때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일반화시켜가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 표현되어진 식을 어떻게 연산을 할 건지, 계산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이 등장하면서 조금 일반화된 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이런 것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53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숫자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숫자는 아닌데 수의 구조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예요. 그래서 얘를 자 100의 자리니까 5 곱하기 100, 10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플러스 3 곱하기 10, 그리고 7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얘를 조금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x로 한번 좀 대체해 볼게요. 자, 10을 x로 대체를 한번 좀 해보자. 그러면 주어진 숫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얘는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되어진 이러한 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다항식. 자, 근데 우리가 이 다항식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항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 때 항이 한 개다라고 얘기를 할 때 표현하는 용어가 있었었죠? 이건 뭐였나요? 혹시 기억이 납니까?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단항식. 자, 단항식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얘는 수나 수를 대신하는 문자의 곱으로 표시되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 같은 거, 5, 상수, 그죠? 이건 단항식이에요. 이런 상수에다가 문자가 곱해졌어. 이건 단항식입니다. 그죠? 뭐 3분의 1에 x제곱, y의 4제곱. 자, 이런 것도 역시 단항식입니다. 숫자와 수를 대신하는 문자의 곱 형태로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 반면에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x제곱분의 5y 이런 거. 항이 분명히 한 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 2x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단항식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수나 수를 대신하는 문자의 곱 형태로 표시가 됐는데 얘 어때요? 얘는 지금 곱 형태로 표시가 된 게 아니라 나눗셈 형태로 표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항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리식 또는 분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해서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다룰 거고. 자, 이건 또 어때요? 무리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무리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항식의 범주에서는 결단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우리 다항식의 정의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항식을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도 생각을 해봐야지. 자, 다항식이라는 뭐냐? 이런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단항식이에요. 그죠? 단항식입니다. 단항식이에요. 그러니까 단항식들이 덧셈의 형태로 연결된 건가 보구나. 그쵸? 근데 뺄셈의 형태로 연결된 것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이제 다항식은 이렇게 생긴 거다. 즉 단항식들끼리의 덧셈과 뺄셈의 형태로 되어진 것들이 다항식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얘기를 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럼 이제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y의 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y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다항식을 줬다고 합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 다항식에 대해서 다항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설명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다항식을 보게 되면 그 다항식이 몇 차식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또 그 다항식이 어떤 숫자를 변수로 삼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변수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0이 들어가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 1이 들어가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고 뭐 100이 들어갔다 또 다른 형태의 숫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나는 x에 관한 식으로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x에 관해서 3차식이다. 간단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자, y에 관해서는 몇 차식일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y를 변수 취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y는 상수 취급당하는 거예요. 마치 마이너스 1처럼 상수 취급당하게 돼요. 그럼 y에 관한 식으로 읽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x가 상수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 y에 대해서는 몇 차식일까? 가장 높은 차수를 읽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y에 대해서는 2차식이 되어지겠다. 2차식. 그랬더니 이런 이의를 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문자가 x, y 두 개가 다 사용이 됐는데 왜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합니까? 저는 x, y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 x도 변수, y도 변수. 그쵸? 그렇게 되면 x에 대해서 3차, x에 대해서 1차, 2차니까 합쳐서 3차. x에 대해서 2차, y에 대해서 1차. 그러니까 합쳐서 3차. 그러니까 이 식은 x, y에 대해서는 또 3차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을 읽어 나갈 때에 차수를 읽을 때에도 변수를 어떤 거를 가지고서 기준을 삼을 거냐에 따라서 차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면 다항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정리했던 이 식과 이 식을 한번 좀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식은 지금 x가 조금 어려운 문자이기는 한데 x가 2차, 1차 상수항, 그러니까 x에 대해서 0차항, 2차, 1차, 0차항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를 낮추면서 쓰여진 식을 우리는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x에 대해서 3차식이라고 읽었으니까 x의 3차항이 맨 앞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1차, 상수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x 제제곱이 맨 앞에 나타나겠죠. 그 다음 x에서 2차항 얘인가요? 얘죠. 얘가 들어갑니다. 플러스 5x제곱의 y. 그 다음 x에 대해서 1차항 얘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2x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얘하고 얘가 맨 처음에 썼던 거에 자리가 뒤바뀌었어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차수의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막 써버리게 되면 식을 정리할 때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수에 맞춰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으면 차수를 올려서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y라고 하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올림차순으로 한번 좀 써봅시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y에 대해서는 2차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차항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자, 그러면 y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걸 지금 보니까 얘예요. 그죠? 선생님이 거꾸로 얘기를 했죠. 올림차순이니까 y의 가장 높은 차수가 맨 뒤에 쓰여지는 겁니다. 맨 앞에는 상수항이 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내림차순 얘기하고서는 갑자기 정신을 좀 엉뚱한 생각을 해갖고, 자, 여기서는 그러면 상수항은
x세제곱과 마이너스 1이 상수항이 되어지게 돼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x는 상수 취급당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1이 맨 앞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1차항이 들어갑니다. y에 대한 1차항 플러스 5x제곱 y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항이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조금 헷갈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내림차순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내림차순, 올림차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고 어떻게 분류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덧셈 뺄셈 같은 그런 기본적인 연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537이라는 숫자에다가 12를 한번 보태보고 싶어요. 뭐 산수 계산 빨리 하는 사람이야 그냥 막바로 얼마다 하고 나오겠지만 선생님처럼 산수 계산 빨리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9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되어지네요. 549였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항식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10을 x라고 하는 문자로 대체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537은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12면 x 플러스 2라고 쓰여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끼리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이 식에서는 얘하고 얘가 같이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문자, 같은 차수로 표시되어지는 이런 항들을 우리는 묶어서 동류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종류의 항이다. 그런 뜻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 뒤에 있는 7과 2도 얘하고 얘도 동류항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동류항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이제 간단한 말입니다. 같은 종류의 항, 같은 차수, 같은 문자로 표시가 되어지는 항이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하듯이 equal to 얘는 2차 항 있고 그 다음에 1차 항 3x, x가 3개, x가 1개 그러니까 x가 4개 있는 거죠. 그리고 상수끼리 플러스 9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덧셈일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만일에 우리가 뺄셈을 하고 싶다. 나는 뺄셈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네. 그래 놓고 역시 덧셈이나 뺄셈이나 그 근본이 같은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식끼리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2차항에는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1차항을 보니까 여기 3x하고 x하고 뺄셈이니까 플러스 2x가 되어지면 되는 거고 상수항 7-2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그 다항식의 연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살펴봤더니 다항식끼리 덧셈과 뺄셈을 하면 도로 다항식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조금 폭넓게 그래서 다항식은 덧셈과 뺄셈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닫혀 있다라는 용어 많이 사용하죠. 여기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연산이 된다 정도인데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집합 속에 다시 연산 결과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인데 결과가 다항식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다항식은 덧셈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좀 더 확장하면 덧셈이 닫혀 있으니까 곱셈도 닫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눗셈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나눗셈은 자칫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성질. 자, A라는 B라는 C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항식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양한 연산을 해나가게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연산으로 덧셈을 하는데 나는 A하고 B 두 개의 식을 못하는 데에서 그냥 이대로 계산을 할래. 이대로 놓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놓고 계산하니까 불편해. X 플러스 2를 앞으로 빼놓고 계산을 할래.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느냐? 가능합니다. 다만 덧셈에 관한은 뺄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덧셈에 관해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하나 더 세 개의 다항식이 있어요. A, B, C 있는데 얘들을 합치려고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한 다음 C를 보태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세 개의 식을 보태는데 나는 B하고 C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A를 보탤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덧셈에 관한 한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주의할 점은 뺄셈에 대해서는 연산이 닫혀 있기는 하나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은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기호를 한번 끼워 넣어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기호를 끼워 넣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한 거하고 같아질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다항식에 관한 한 우리는 덧셈에 대해서만 성립된다. 이런 사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다항식의 정의와 연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연산에 관한 간단한 예문 하나만 보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A라는 식을 3x의 3승 x자승 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다항식을 4x의 3승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합시다. 3차식, 3차식. 자, 이 두 개의 식에 대해서 첫째, 우리는 덧셈과 뺄셈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2a-b에다가 빼주기를 a 플러스 b를 한번 좀 해보자. 좀 복잡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얘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두 개의 식을 한번 보태보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덧셈이나 뺄셈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동류항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보태는 데 있어서 보니까 3차식인데 3차항들 둘 다 있다. 7x의 세제곱. 됐죠? 그러니까 위에는 2차항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럼 뭐 마이너스 x제곱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 1차항 있고 1차항 있네요. 더하니까 제로. 더하니까 제로. 그래서 합치면 요게 만들어지겠다. 됐죠? 자, 근데 이번에는 뺄셈을 한번 해봅시다. 자, 뺄셈. 역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차항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 2차항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얘 빼기 얘를 하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얘 빼기 얘를 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산수 맞나요? 선생님이 가끔 기본적인 연산을 할 때 막 산수를 틀리고 그래갖고 자, 요렇게 우리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거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a 플러스 b를 계산할 때처럼 막바로 얘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한다 그러면 이 식은 대단히 복잡한 식이 되어져 버리게 돼요. 그죠? 그래서 먼저 어쨌든 a하고 b는 다 다항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다항식의 기본적인 연산 성질들을 파악을 해서 그대로 먼저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식은 얘는 a끼리, 동류항끼리 a, 그 다음에 b끼리 하니까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a, b를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되겠네. 자, a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거기에 2배의 4x의 세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이게 맞죠? 지금 a 마이너스 2b.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묶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나오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x제곱은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산수 계산도 중요하지만 동류항끼리 묶어가지고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꾸려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식이 정리되어지는 과정들을 쭉 봤더니 뭔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치 이게 일반적인 숫자를 계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얘 지금 정수죠. 그 정수끼리 덧셈, 뺄셈. 그렇게 지금 연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마치 정수가 연산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통상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항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정식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정식 그랬더니 또 먹는 음식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헷갈리지 말고 정수의 연산 성질을 갖추고 있는 식이다. 그래서 정식. 그 말은 다항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는 말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